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 난 유리기판 2기업 2월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레이저 공법에 대한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과 그 이외 신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지 자세한 설명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가고 있죠.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8만 9,200분의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이라든가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자료집도 다 준비해 놨죠. 특히나 로봇 관련된 자료집에서는 100%, 200% 폭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 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료집들 더 많이 준비해 놨고요. 2월달 안쪽으로 우리 유리기판 관련된 자료집도 또 나오니까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싹 다 종목까지 적어 놓은 자료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SK AI 반도체 올인입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필옵틱스라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매력적인 기술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근데 이 필옵틱스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SK향으로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기업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여러 장비도 있겠지만 이 필옵틱스가 만드는 글래스 기판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저 장비는요, 어디에 사용되냐라고 하면 TGV라고 해서 이 유리기판에도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필요한데 굉장히 이 물리력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미세하게 뚫어줄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레이저 방식을 앞으로 SK는 애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것이냐? 바로 다음 먹거리도 이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바로 SiC 웨이퍼의 요 지금 이제 공정에도 생산에도 현재 이 레이저 공정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반도체에 이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웨이퍼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전기차, 태양광, 풍력에너지, 우주항공 등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특징은 기존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은 온도와 전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에 AI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서 열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잘 견딜 수 있는 유리기판이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SiC 웨이퍼 또한 유리기판만큼은 못하지만 유리기판엔 결국 한계가 있잖아요. 이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격에 좀 약하기 때문에 전장용이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주항공 기술에 사용된다든가 뭐 비행기에 들어간다든가 뭐 다양한 곳에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에는 유리기판이 들어가겠지만 이 온디바이스 AI 같이 자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각 기기에 탑재된
AI 기능, 성능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한데 이 온디바이스 AI를 만들 때 핵심적으로 SiC 웨이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산을 준비하고 있냐? 바닥에서부터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SK가 또 인수를 했습니다. SK 실트리온은 2020년도 미국 듀폰사의 SiC 웨이퍼 사업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SK 실트론 CSS는 미국 베이비시티의 신공장을 완공하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7,600억 규모의 대출 지원 확보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본토 안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뭐 업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점유율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현재 웨이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 등이 있는데 현재 SK 실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6%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점유율이 되게 적은 편도 아니죠. 안정적인 일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최근에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을 제외하게 돼버리면 이 점유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SK 실트리온을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생산 공장이 모두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당연하죠. 미국 기업 걸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지어져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SK그룹주라고 들어가 있지만 애초에 뭐 법인 자체도 그렇고 미국 공장 자체도 그렇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SK 하이닉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SiC 웨이퍼를 새로운 캐시카우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SiC 웨이퍼가 정말 잘 팔릴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앞으로 생산량이 고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과거에는 컴퓨터는 그냥 집안에 있거나 회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핸드폰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나마 이 틀을 좀 깼죠.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이 작은 컴퓨터가 이제는 자동차 혹은 다양한 장비나 무기들에도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머스크 테슬라 올해 중 옵티머스 로봇 1만 대 생산 목표, 구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가속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 시대 열리나 중국 벌써 2천만 원짜리 판매, 대량으로 엄청난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데 이 로봇에 아무 반도체나 껴넣을 수는 없어요. 물건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체 능력을 지녀야 돼서 꽤나 고가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생각을 좀 AI 반도체가 들어가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히나 유리기판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로봇들은 굉장히 거친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동력을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해당 SiC 웨이퍼가 더욱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겠다, 수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드론, 뭐 무인 지금 현재 선박, 조선 선박이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은 무인 그 떠다니서 그 지금 무인 장거리 드론이라든가 단거리 드론이라든가 최근에 무기로 많이 좀 사용되고 있죠. 게다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전부 다 들어가서 앞으로는 해당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방산 산업에 많이 사용됨으로써 더욱더 수요가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하고 중국이요. AI 기능이 성장하자 무기들의 AI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론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엔 어떤 짓까지 했냐면 중국이 드론 드론 전용 항공모함까지 띄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최근에 배가 떠 있어요, 바다 위에. 이걸 보고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냅두지 않고 드론을 막아야겠다, 규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련된 규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드론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과 희소금속 처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하는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론, 배터리, 희소금속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대량의 공격용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드론용 항공모함 출범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드렸죠. 최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내놨다고 하고요. 현재 중국의 민간 드론 등록 수는 지금 이제 187만 대로 미국의 지금 이제 79만 대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군용 드론은 수백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갈등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근데 갈등이 그냥 단순하게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각 국가들이 드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드론 무기를 완벽하게 무기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무기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역시나 SiC 웨이퍼의 수요도 극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많이 생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iC 웨이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이 있을까?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SiC 웨이퍼 공정의 핵심을 좀 봐야겠죠. 자, 우선 SiC 웨이퍼 공정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웨이퍼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하고 순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좀 더 단단한 지금 근데 이 웨이퍼를 다뤄야 돼요. 실제 어떤 공정을 겪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SiC 웨이퍼는 고온에서 탄소 규소 결정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화 성장법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균일하고 큰 단결정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SiC는 일반 실리콘보다 결합력이 강해서 애초에 이제 여기에 탄소 특수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거예요. 결합력이 강해서 결정 성장 속도가 느리고 지금 현재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단단하고 다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어렵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웨이퍼 절단 및 연마 기술이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SiC는 매우 단단해서 모스 경도로 치면 9라고 합니다. 모스 경도 10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보다 딱 아래입니다. 경도로 절단과 연마 공정이 실리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해서 절단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쉬워서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데요. 연마 과정에서도 나노 수준의 미끄러운 표면을 얻기가 어려워서 고급 CMP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불순물, 도핑 등 워낙에 이제 웨이퍼는 고전압 반도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N형 또는 P형으로 도핑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단하면서도 원자 구조가 오밀조밀 빈틈이 없어가지고 불순물이 쉽게 확산되지 않아서 이걸 코팅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웨이퍼 절단 및 연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게 웨이퍼의 뭐 절단 및 연마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AI 반도체 시대 더 때문에 이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반도체 수많은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을 통해서 반도체를 연결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이 SIC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TSV 공정이 필요할 텐데 구멍을 뚫는 공정이 필요할 텐데 너무 단단하니까 쉽게 뚫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적, 물리적의 힘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공정에 사용하는 기기가 바뀌었죠. 바로 TSV 공정의 레이저 장비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장비로 TSV 정확히는 뉴리기파니까 TGV겠죠. TGV 공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 초반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죠. 쓸데없는 설명을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유리기판이든 차세대 SK가 또 뛰어든 SIC 웨이퍼든 결국에는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좀 다르겠죠. 지금 유리기판엔 조금 더 미세한 레이저를 쏘기 위해서 물리적 힘을 주지 않고 어, SIC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계식으로 잘 안 되니까 물리적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레이저 장비 요 장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외에도 플라즈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뚫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레이저 장비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이거예요. 이 기존에 그 유리기판을 잘 뚫는 레이저 장비를 잘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이 심지어 어디 시장까지 이 다음 HBM에 이어서 최태원 회장이 노리는 SIC 웨이퍼까지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관련된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일까? 우리가 이미 기존에 올라간 필옵틱스 말고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이 레이저 장비를 잘 만든 기업이 있을까? 찾아보면은 딱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에요. 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은 레이저를 꽤 잘 다루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레이저로 뚫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지만 레이저 마킹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95%, 해외 60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레이저 소스 등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저 응용 장비로 매출을 분야를 확대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이름을 새겨주는 뭐 마킹 코드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새겨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 레이저 기술을 워낙에 잘하는 기업이니까 근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에 TGV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아니면 SIC 반도체 웨이퍼에 좀 이제 곧 이제 레이저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니까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릴러의 경우 세계 어떤 기업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0 마이크로미터 장비까지 상용화하는 추세에서 이옥테크닉스의 시제품이 고객사에 이미 공급되었다며 독점 계약을 원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 납품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유리기판용 드릴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세대 기술인 SiC 웨이퍼에도 역시나 이 레이저 드릴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앞으로 당장에도 SK가 양산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더 먼 미래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서 해당 기업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에 엄청 주목받고 있진 않은데요. 실제 주가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치고는 주가가 최근에 작년에 4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최근에는 좀 바닥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교적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약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괜찮고 매력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말 그대로 반토막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리기판만으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SiC 웨이퍼 시장까지 주목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는 빼놓지 않고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꼭 반드시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은 삼성향으로도 해당 장비를 유리기판 생산한다고 했죠. 삼성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잘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당 기업을 오늘 사실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좀 꿈쳐두고 있는 기업이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 뭐 유튜브 영상에서 SiC 웨이퍼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공개한 만큼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상세하게 더 뜯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엉덩이가 무겁다. 조금 이제 묵직한 종목이죠. 많이 막 급등락을 하는 기업은 아닌데요. 난 조금 더 급등락이 있는 기업들이 궁금하다. 혹은 그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양한 자료집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 그리고 AI 로봇 2002 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2월달 안쪽으로 새로운 유리기판 자료집도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죠. 유리기판 자료집까지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천주 메인 화면이죠.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죠. 급등천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면요. 급등추천주에 접속하시면은 다양한 추천 종목들, 매일매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최고의 종목을 드릴 수는 없어도 약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 80% 정도의 확률로 3%의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차트가 좋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집들도 드립니다.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있죠? 클릭해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전 시황을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주요 시장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나열해 드리고 있어요. 요거 보시는데 한 10분인데요. 장 시작 한 10분 전에 딱 10분 15분 전에 접속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대략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가면 투자하기 워낙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던 오늘의 특징 종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유튜브 정보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당 무료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 무료로 진행되긴 하는데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아이디를 만들라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개인 정보는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해당 화면에서 지금 이제 급등천주나 시황글, 자료 등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죠. 근데 간편 로그인 사용하실 분들 요거 이용하세요. 요게 그 개인정보도 안 넘어오고 제일 안전한 거죠. 근데 난 이걸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드시는 분들도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적는 칸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핸드폰 번호 문자 보내세요, 뭐 보내세요, 회원 가입하세요. 했다가 핸드폰 번호 넣었다가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받으신 적 많으시죠? 개인정보 딱 팔려가고 그죠? 그런 일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그럴 일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이 이메일 주소도 여러분들 비밀번호 까먹으시면 찾으시는 용도로 하지 나는 쓸데없는 광고 이메일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셔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돼요. 성함 꼭 본인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으세요. 아무거나. 예,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드셔서 가입하기 클릭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추천주, 매일 시황글, 매일 정보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매번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귀찮으시니까 로그인할 수 있게 이렇게 체크해라고 로그인하고 설명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모두 100% 무료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러다가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급등천주 매일 시장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쳐다보고 봐야지 추천 매일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장전 시황 매일 시장에서 주요 뉴스와 주요 지표들, 주요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는 것. 그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나온 종목들 오늘 장이 끝나고 꼭 확인하는 거 보통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행동은요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난 여기서 이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안 한다? 여러분들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안 하고 싶을 때는 저 또한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약속드리니까 1000분, 2000분, 많을 때면 3000분 들어오시거든요. 일일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아프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맞습니다. 즉 저의 개인적인 동기부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알리려는 홍보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운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매일매일 봐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제가 이렇게 해놔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일일이 개인 투자들이 찾기에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시간을 좀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추천주만 보시는데 너무 추천주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천주하고 자료집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시황글 포착자료 이런 것들도 잘 매일 봐주시면 여러분의 실력 올라가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전문가들만큼 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간단하게라도 세상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근본 원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나 모든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원리에서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고 있으셔야 항상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남들보다 조금 더 매일매일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시듯이 노력하셔서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수익이 깃들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